지금 때문에 많이 힘들죠, 그죠? 1년 왔는데 많이 한 것 같은데 보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것 같고 그래요. 저도 이제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심정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이 했잖아요, 공부를. 저는 한 것도 하나 다른 거 하나도 안 했어요. 공부만 한 것. 평생 한 것도 하나도. 평생 책만 본 것 같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책만 보고 있었는지. 좀 다른 것도 해봤었으면 그런 생각도 지금 드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이게 직업이다. 직업을 어떻게 사복구 쳐다가 지금 알바 뛰어들었다가 이게 종원이 때문에 종원이가 저보다 고등선생님이 중에서 저보다 6개월 먼저 이걸 했거든요. 저 이제 2차 끝나고 사복구 2차 끝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준비하려고 그러는데 형 알바하는 게 하나 있대. 뭐 하는 게 가르치는 거래. 자기들은 좋은 거 다 하고 나부터 이런 어려운 거 공식법을 선생님도 2차 과목 잘 안 넣은 거 선생님들이 뭐 민법 이런 것들을 다 지들이 하고 저기에서 뭐 쉬운 것들을 하고 나보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날 모르니까. 그걸 알바에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종로의 육서당이라는 학원이 있었는데 거기 갔더니 돈을 어마어마하게 주더라고요. 처음에 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이렇게 많이 주네? 저는 생각도 모르고 그러다가 그냥 붙잡혀가지고 수강생들이 안 놔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집에서는 공부하는 줄 알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한국경제 와우 TV인가? 거기서 찍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찍었는데 그게 이제 방송이 타니까 집에서 본 거예요. 이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뭐야? 내가 처음에 했을 때 아들인지 아닌지 이게 공부하는 줄 알았는데 뭐 엉뚱한 거 가르치고 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서 들켜가지고 혼났죠. 공부 않고 너 이거 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그래서 하고 싶은 건 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그 꿈은 거기에 있었었는데 그러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만나려고 이렇게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 않았으면 저기 서초나 어디 가 있을 것 같아서 그 친구들도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 맞아요. 자, 187쪽 여러분이 남은 기간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한 문제에 당락이 결정되니까 오늘이 한 문제라고 내가 조금만 그 과목을 등한시하면 여지 없어요. 왜? 이게 법이기 때문에 금방 까먹어요.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내가 그냥 성실히 그냥 매일매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수업 나와서 하다 보면 쌓여서 이제 합격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밑받은 독에 물 붓는 거라고. 우리는 처음에 시작하면 다 빠져버리죠, 그죠? 뭐 다 빠져. 11월 달, 12월, 뭐 5월 달까지 다 빠질 거야.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빠지는 속도보다 이제 붙는 속도가 더 많으니까 조금씩 차는 거지. 그래서 시험장 가서 이제 합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뭐 나는 다 합격했다 이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불안해요. 어떤 사람이든 불안해요. 모의고사 90점 받은 사람도 불안할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전에 조금 뭐 해서 90점 그 전주에 뭐 공부해서 90점을 맞았거든. 근데 조금 지나면 또 하나도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꾸준히 그냥 하시면 그게 제일 여러분이 그 합격 지름길입니다. 자, 187쪽 볼게요. 자, 그 방문 신청의 경우 접수 이 부분도 이제 보는 거죠. 그 1번 같은 부동산에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들어오면 같은 접수 번호가 부여되죠. 우리 대표 선수가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읽기는 동시에 가죠. 그죠? 그럼 그 동일한 접수 번호가 부여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접수 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되고 이 접수 번호는 언제 쓰죠? 동순 별적. 갑굴구 순위 결정할 때 접수 번호. 또 대접 기억나나요? 대지권 효력일 때 그죠?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 토지에 대한 내용들을 접수 번호 가지고 순위가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이 접수증이라고 있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줬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 접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이렇게 신청한 때만 우리한테 접수증을 줍니다. 예, 거기 2번은
그 전자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폼이라고 했는데 우리 대법원 사이트에 보면 이렇게 신청서를 이런 양식에 의해서 작성해 오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폼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방문 신청의 한 유형이에요. 전자 신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방문 신청을 할 때 신청인들은 등기소에 우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렇게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정보를 입력해서 출력해가지고 그걸 등기소에 제출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 전자 표준 양식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 그죠? 그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나 법무사에 한한다 이러면 X예요.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전자 신청은 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변호사나 법무사거든요. 근데 우리 방문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그죠? 여러분도. 근데 이거는 무슨 신청이라고요? 전자 신청이 아니라 방문 신청이라니까. 전자 표준 양식이라는 게 있을 뿐이지. 무슨 말이겠어요? 거기 보면 방문 신청을 할 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인터넷 신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폼이라는 양식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하나. 그 전자 표준 양식 요거하고 여러분 그 우리 뒤에 잠깐 먼저 가볼게요. 그 199페이지. 그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한 등기 신청 이렇게 써 있죠? 이거 인터넷 신청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인터넷 신청은 거기 동그라미 3번 볼게요. 누구만 대리할 수 있다고요? 변호사나 법무사만 대리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요거는 지금 전자표준 양식은 인터넷 신청이 아니라겠잖아요. 여러분 그 164페이지 보세요. 164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가로 3번에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있죠? 그 1번 볼게요. 방문 신청이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전자 표준 양식 2폼 그거 얘기죠. 그죠? 그거의 등기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그죠? 근데 마지막에 전자 신청 써 있죠. 그죠? 인터넷 신청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대리를 변호사나 법무사.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 전자 표준 양식하고 인터넷 신청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187쪽 넘어와서요. 우리가 동시에 등기소에 갈 때 등기를 동시에 가야 되는 등기가 몇 가지가 있죠. 그 대표 선수가 환매 등기와 소유권 이렇게 동시죠. 그리고 3번 볼게요. 우리 신탁 등기와 신탁에 의한 소유권 얘기도 동시죠. 근데 거기 2번은 구분 건물의 아파트 건물의 보전을 깰 때 동시에 가게 돼 있죠. 이런 거죠.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1등기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아파트를 건물을 신축했을 때는 전원이 가서 일괄해서 보전 넣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일부가 분양되고 일부가 분양이 안 되면 일부 사람들은 자기 부분에 대해서 보전 넣게 하면서 이렇게 나머지 빠진 부분을 등기로 안 하면 각하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의 사항, 무슨 사항? 네, 표시사항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니까 이 두 등기를 동시에 가서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3번이죠. 2번이죠. 2번. 일동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대해서 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무슨 등기를? 그렇죠. 표시에, 요 표시에 관한 등기들을 동시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네, 그렇게 기억을 좀 해두시고. 자, D페이지에 우리는 서류를 심사할 때 형식적인 서류만 가지고 심사했죠. 그죠? 근데 거부하는 것은 이제 뭐라고 그죠? 각하.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자, 우선 요 네 개 조금 기억할 것이 우선 요게 각하 사유인지 아닌지를 먼저 기억해야 되죠. 그죠? 각하할 때 각하를 다른 말로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없어요.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등기가 불가능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요게 우선 11가지 사유가 각하 사유라고 기억하고, 두 번째는 각하를 시켜야 되는데 이걸 간과하고 등기가 실행이 됐을 때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입법 정책 문제죠. 우리는 1, 2호와 3호 이하를 나눠봤죠. 그죠? 그래서 1, 2호, 1호는 관할 위반,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어떤 무효? 당해 무효 실행되도록 어떻게 말소? 지금 뭐가 가능하다? 이신자. 근데 3호 이하 위반 등기. 그죠? 이건 1, 2호인지 3호 이하라고만 기억하면 되죠. 3호인지 4호인지 5호인지 알표. 이거는 실체관계 법이 뭐하죠? 유효하기 때문에 직권 말소할 수도 이시청 대상도 되지 않다. 실행이 됐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이 4개를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시험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다음 중 각하 사유인 건 아닌 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첫 번째 예를 하나 그죠? 두 번째 다음 중 등기 행해질 때 유효한 등기, 무효한 등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몇 호는 무효죠? 1호. 몇 호 이하는 유효? 3호. 또 자 등기한이 직권하는 등기, 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뭐는 직권 말소할 수 있어? 1호. 뭐는 안 돼? 3호요. 또 이렇게 다. 등기 행해졌을 때 이 신청 대상이 되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럼 몇 호는 이 신청할 수 있어요? 1호. 몇 호 이하는 안 돼? 그래요. 그래서 여기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등기법 파트에. 그죠? 자, 1번은 관할 위반이죠. 그죠? 2번은 사건이 등기할 거. 이게 굉장히 많죠. 3호 이하를 몇 가지 보세요. 자, 3호는 권한이 없는 자라고 돼 있죠? 거기 무슨 대리인이 들어가죠? 그래요. 무권 대리인이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하면 3호라는 거. 자, 4호는 우리가 방문 신청할 때 우편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출석하지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출석하지 않으면은 4호에서 각하시키고, 5호부터는 앞에 신청정보 다 나오진 않아요. 5호가요. 우리가 신청서 저갈 때 서울특별시 했어요? 서울 했어요? 서울특별시고 필요적 기록사항 있었죠? 그걸 빠뜨리면 신청정보가 대법원 규칙에 정하는 방식에 위반하다 해가지고 5호에서 각하시켜요. 자, 6호는 안 봐도 되고 7호는 뭐냐면 우리가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의무자 표시하고 신청서에 나와 있는 의무자 표시가 다르면 남의 재산 팔랐다고 각하시켰죠. 근데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상속 이내 이한 등기는 제외됐었죠. 상속 이내 등기는 등기부상의 의무자는 아버지고 신청상의 의무자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거는 각하시킬 수가 없고요. 저 9호 볼게요. 우리 9호. 9호는 첨부 정보를 안 가져간 거라고 돼 있죠. 그죠? 거기 무슨 서류가 9호에 포함되어 있죠? 위조 서류입니다. 자, 10호는 우리가 오른쪽에 돈을 안 내면, 그죠? 공짜를 안 해주잖아요. 수수료나 등록세 이런 거 안 갖다 주면 다 몇 호? 10호. 이것도 다 무슨 사유다? 각하사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다 보면 이거는 각하사유라고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렇지 않고 이것도 다 무슨 사유다? 각하사유죠. 몇 호가 아닐 뿐이지? 1, 2호. 그래서 이거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보세요. 무슨 대리? 앞에 무슨 정보? 시죠. 무슨 서류? 예. 이렇게 나오면 이건 1, 2호가 아니다.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유효. 직권 말소할 수? 이시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어요? 예. 무권 대리인 위조 서류, 그 다음에 앞에 무슨 정보? 신청 정보. 이렇게 나오면 1, 2호가 아니다. 각하사유는 맞는데. 예? 1, 2호가 아니다. 그 요걸 간과하고 행위됐다 하더라도 이런 느낌들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세 가지. 1, 2호가 아니니까. 이건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이시청 대상도 되지? 그렇죠. 않는다. 요걸 잘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에 2호가 참 많죠. 그죠? 맞지? 네. 우리 왼쪽에 보기 전에 거기 왼쪽에 188쪽에 기억해 보세요. 제 위에 실체법상 우리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는 어떻게 가야 돼요? 동시에. 예, 동시에 오지 않으면 2호에서 각하시켜요. 여러분 동시에 갔다는 것은 접수번호가 뭐 하죠? 같아요. 그럼 접수번호가 다를 수 있죠? 환매와 소유권 얘기에 등기소에 딱 해보니 접수번호가 다르요. 그럼 받아주지? 않아요. 2호에서 각하시켜요. 자,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법조문에 다음과 같은 사유는 2호다 해가지고 10가지가 나오죠. 그죠? 첫 번째, 우리가 등기되지 않는 물건이나 권리 배웠죠. 유치권, 캐노피 이런 거 등기 안 되죠. 그죠? 이런 거 들으면 다 몇 호? 2호예요. 등기되지 않은. 또 두 번째, 우리가 무슨 특약할 수 있었죠. 이것도 법에 근거가 있는 특약이 있어. 그렇죠? 자, 민법상 물권은 다 처분의 자유에서 양도할 수 있죠. 근데 양도할 수 없는 금지 특약할 수 있는 물권 하나 있다 그랬죠. 무슨 권? 전세권. 무슨 권? 전세권이에요. 그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당권, 나머지 지상권 이런 건 양도 금지 특약 할 수 없어요. 그런 거 특약 들으면 다 몇 호? 2호에서 각하시켜요.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구분 건물 아파트 팔 때는 501호만 파대야 돼요. 대지권 지분도 같이 팔아야 돼? 지분도 같이 되지. 근데 전유 건물만 팔으면 받아주지? 아니요. 그래서 전유 건물과 대지 사용권의 분리라고 나오죠. 그죠? 예, 분리 처분에 위반된 등기 들어오면 2호에서 각하. 4번 참 많이 나오죠. 농지 뭐가 안 되죠? 전세. 농지 지상 줄 수? 농지 저당 줄 수도
있어요. 농지에 뭐만 안 된다고? 전세. 이거 다 지금 이유입니다. 자,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양도나 담보할 수 없죠? 그래서 분리자 나오면 이렇게 이해요금이에요. 자, 5번, 6번이 참 많이 나오죠. 그죠? 여러분, 자기 지분만, 건물을 여러 사람이 신축했을 때 자기 지분만 보존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전원명으로 가서 보존익이 할 수는 있다. 자, 7번째.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상속 등기 놓을 수는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7번째, 그죠? 8번째. 우리가 관공서나 법원에 촉탁으로 하는 등기들이 있었죠? 대표수가 가압류 가처분이죠. 그죠? 가압류 가처분해달라고 우리가 어디 찾아가야 되죠? 법원에 가야 되지. 막바로 등기소에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관공서나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우리가 신청으로 가면 이호에서 각하시켜버립니다. 9번째는 이미 보존등기 된 거 다시 보존등기 할 수 없어요. 이중 보존등기 들어오면 역시 2호에서 각각. 그 다음에 2호를 종합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 뭐 점유권 이런 거 등기 안 됐죠. 그죠? 이런 거 다 몇 호? 2호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까 농지 전세 안 됐죠? 일부 지분만 상속등기, 일부 지분만 소유권 보존등기 안 됐죠. 여러분 잠깐 이렇게. 지금 일부 지분만 소유권 무슨 등기 안 되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할 수 있죠. 지분은 보존 등기는 이전 헷갈리면 안 돼. 이전 등기는 일부 지분만 넘길 수 있죠. 보존 등기가 안 되지. 처음 하는. 자, 농지 전세가 들어왔다 보세요. 그죠? 그럼 등기하면 뭐 해야 되죠? 각하. 그 네가 간과하고 행해졌네. 유효, 무효. 그 전세권 무효. 등기하면 어떻게 말써? 잠깐만. 뭘 통해서 없애버려요? 이신청. 1, 2호니까. 이건 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또 뒷페이지 가보면 이유가 또 많이 나오죠. 그 기억 니은은 이거 기억나나요? 자, 보세요. 부동산의 일부, 용의권 돼야 안 돼요? 방학간 전세 들 수 있죠? 일용연마 등기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나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없고, 근데 공유 지분은 반대죠. 그죠? 공유 지분은 사고팔 수 있고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었죠. 근데 무슨 권은 안 돼요? 용의권, 지용연마 등기 안 됐잖아요. 그 안 되는 권리 들어가면 다 2호에서 각하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공유 지분만에 대한 용의권 안 됐죠. 부동산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보존, 저당권, 소유권 이전, 가압류 가처분 허용해 주지 않고요. 또 이거 기억나나요? 자, 디귿이죠. 우리 가등기도 재산권이니까, 그죠? 여러분, 가등기에 대해서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죠. 가등기 채권자가 가등기에 가압류할 수 있고, 가등기 이전 금지 가처분 할 수도 있죠. 근데 뭐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은 안 됐죠? 그렇죠. 본등기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을 하지 않는다. 우리 본초 보물 기억나나요? 그리고 이게 중요했잖아요. 아까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일 수 있었죠. 그죠? 자, 가등기권자가 여러 사람이에요. 그때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가서 본등기 놓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게 뭐와 다르냐면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와 상속 등기와는 완전히 다르죠. 그죠?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나 상속 등기는 자기 지분만 안 돼. 1인이 전원명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가등기에다 나중에 본등기 할 때, 그죠?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할 수는 있지. 근데 1인이 전원명으로 본등기 놓을 수는 없지. 이해하겠어요? 요거 자주 속으니까 여러분이 속지 마시고. 그게 지금 그리고요. 자, 미음은요. 여러분, 마담이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마담은 서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자기 지분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물권은 이미 순위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지만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 가등기 허용해 주지 않고요. 또 하나, 여러분 마지막, 우리 공유 지분은 사고팔 수 있죠. 합유 지분은 사고팔 수 없어요. 그럼 합유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가압류 들어오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밑에 한번 잠깐 가볼게요. 각하 사유가 아닌 거.
예? 자, 여러분 처분금지 가처분 있어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또 미등기된 부동산에 강제 경매 기입 등기 촉탁이 들어오면, 그죠? 각하시켜야 돼요? 직권으로 보존 느껴줘야 돼요? 그 직권 보존 느껴주는 거지. 각하사유가 아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세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죠?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와 신청 수장을 다를 수 있죠? 그래서 각하시키지 않고 직권으로 주소 변경해 줬잖아요. 이런 것들은 각하사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각하사유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겠나요? 자, 그래서 거기 1, 2호와 여러분 3호 이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또 각하사유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우선 각하사유인지 아닌지. 다음 중 각하사유인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는 등기가 행해졌을 때 유효한 등기, 무효한 등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몇 호는 무효? 1, 2호. 몇 호 이하는 유효? 여러분 주의할 것이 3호 이하도 무슨 사유예요? 각하사유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직권 말소되지 않고 유효한 것 뿐이지. 그죠? 그리고 이시정 대상도 되지 않는다. 3호 이하는 1, 2호만 이시정이다. 그래서 그거 잘 기억을,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191쪽에 이런 문제가 있네요. 자, 문제 볼까요? 자, 각하되는 것을 모두 고르며 일부 지분만 소유권 보존행기 안 돼요. 맞죠? 일부 농지 전세 안 돼요. 자, 법원에 촉탁을 할 등기를 신청으로 가면 안 돼요. 자, 공동사 일부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응? 안 돼요. 자기 지분만 상속 안 됐죠? 상속은 단체성이라 전원이 가서 해야 되지. 또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해서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해요. 응? 그러면 다 이게 무슨 사유다? 각하사유인데 몇 호일까요? 응? 29도 2호라니까. 3호 이하가 아니라니까. 3호 이하는 세 가지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무슨 대리? 또 무슨 서류? 무슨 정보? 앞에 신청고. 이게 3호 이하라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음 등기 행해졌을 때, 그죠? 무효인 등기는 그럼 뭐예요? 다 무효지? 이유니까 똑같은 얘기라는 거예요. 각하사유가 아닌 이렇게 문제구나. 또 이렇게 다음 등기 행해졌을 때 직권으로 하는 등기 또는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는 이러면 다 직권 말소할 수 있지. 이건 몇 호니까? 2호니까. 맞아요? 또, 자, 다음 중 등기 행해졌을 때, 그죠? 수리됐을 때, 이신청 대상이 되는 것, 이러면? 다 이신청할 수 있지? 몇 호니까? 2호니까. 이해하겠어요? 예, 그 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답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 2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그걸 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같이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자, 등기 신청에 각하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됐죠. 아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후에 한매 등기 들어가면 받아주지? 않죠. 동시에 가야 되니까. 각하사에 맞죠? 자, 관공서가 공매 처분으로 촉탁할 등기를 매수인이 신청으로 가면 각하사유죠? 관공서 촉탁 등기 우리가 신청으로 하면 안 됐잖아요. 자, 근데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할 수 있어. 이건 각하사유가 아니죠. 근데 이게 전세권이 아니라 지상권이라 그죠? 저당권 양도 금지 특약은 안 돼. 그건 각하사유겠지. 법에 근거가 없는 특약이니까. 자, 리뷰를 볼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각하시켜요, 직권해줘요. 직권해줘요. 무슨 등기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등기. 다른 때 여러분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오죠. 그죠? 저당권 설정 등기 할 때는 은행이 지금 저당권 해주는 거죠. 그죠? 집주인들이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그 저당권 집주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르면
받아주지? 안 해요. 엉뚱한 거 집 대출 받으러 왔다고. 저당권 들어가면. 근데 우리가 소유권 무슨 느끼러 갈 때는? 이전 느끼 갈 때는 주소 증명서면 갖다 줬잖아.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주소 바뀐 게 명백하구나 라고 자기들이 직권을 해주는 거지. 각하시키는 게 아니죠. 무슨 느끼 할 때만? 소유권 이전 느끼. 저당권 이렇게 나면 그건 각하사유고. 이해하겠어요? 예,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 자, 그러면 각하사유가 뭐예요? 기억과 니은. 요것만 우리 각하사유죠. 아, 각하사유가 해당하는 걸 찾은 거죠. 그죠? 그럼 기억, 니은이 각하사유입니다. 보시고.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게 자주 나온 것을 여러 번 보여야 되죠. 그죠? 꼼꼼히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보충학습은 잘못된 부분에 보정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가 서울특별시 적었는데 서울 적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서울특별시로 고쳐가는 것을 보정이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읽어볼게요. 등기하는 흠결사항에 보정이 없으면 그 등기 신청을 각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보정 통지할 수 있는데 그 보정을 명한 어떤 날? 다음 날. 보정을 명한 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보정해 가면 각하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정은 당사자나 대리인도 할 수 있는데 그 법무사가 할 때는 그 지방법원에 허가받은 사무원도 보정할 수 있다. 없다 이러면 안 되고요. 있다. 그것이고. 옛날에는 사무원들은 안 되고 변호사나 법무사만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무원도 할 수 있게끔 개정이 된 거고요. 3번. 등기한이 등기 신청에 대한 보정을 명할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적시합니다.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리고 예규나 근거 조항들을 적시한 다음에 보정 통지서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한테 보정 통지가 와요. 구두나 팩스나 전화 여러 방법으로 보정해 주세요라고 통지서를 우리한테 등기소에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예, 자 넘기셔서 보정은 중요하지 않은데 그 뒤에 치하는 중요해요. 자, 치하는 또 오래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등기 신청을 등기소에 제출했다가 취소시키는 거죠. 그죠? 그걸 철회한 것을 치하라 한다. 여기 보세요. 등기 신청의 치하란 신청인들이 등기를 마치기 전이나 각하하기 전까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서 자, 치하권자. 공동으로 신청한 등기를 어떻게 치하라고요? 공동, 단독 치하는 안 되고요. 자, 치하 시기는 등기한이 등기를 모하기 전, 그렇죠. 마치기 전까지 식별보호를 붙이게 치할 수 있고요. 자, 치하 방법. 방문으로 했을 때는 여러분이 출석해서 꼭 치하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서 치하는 거지, 구술로, 구두로 치할 수는 없고요. 자, 인터넷 신청할 때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분 치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의 대리인, 법무사들이 치하할 때는 치하 권한을 갖는 것을 특별수권이다 그래요. 근데 우리 그 법무사들의 위임장에 보면 부동문자로 이렇게 써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법무사는 등기를 신청 또는 치하할 수 있다 이렇게 써 있어서 여러분이 그 홍길동이라는 법무사한테 치하 권한을 주기 싫으면 요 치하 부분에 X처럼 여러분 도장을 찍으면 그 사람이 치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치하 권한을 갖는 것을 특별수권이다 그러고요. 우리가 니을은요, 우리 토지 건물을 한 장의 신청서로 일괄 신청할 수 있었죠? 그때 일괄 치하는 게 아니라 토지나 건물 중에서 일부만 치하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보시면 우리가 치하면 모든 서류는 내가 다 써먹게 되기 때문에 이 신청 정보를 포함한 그 부속 서류 일체를 우리들한테 다 등기소에서는 반환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우리가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것을 각하라겠죠. 그죠? 각하할 때는 이 신청서에 각하사를 쓰기 때문에 신청서는 우리한테 돌아오지 않고 나머지 서류만 각하할 때는 돌아와요. 근데 취할 때는 우리가 다 다시 써먹게 되기 때문에 이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서류를 나한테 반환해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청할 때 아까 공짜로 하지 않고 돈을 냈었죠. 수수료. 그죠? 이 수수료 같은 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디에 붙어가냐면 신청서에 이렇게 수입 증지로 수수료가 붙어가거든요. 그 취하면 우리가 신청서가 나한테 돌아오니까 이 수수료도 나한테 다 반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각할 때는 신청서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돈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수수료도
그 정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밑에 그 기출문제 하나 있대요. 그죠? 요게 이제 18회 때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것들이 툭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이게 예규로 돼 있다가 지금 조문으로 들어가고 나서 안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자, 볼게요. 취하다. 틀린 거.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를 취하할 때는 취하에 관한 무슨 권한? 특별 수권이 있어야 되고. 2번. 등기한이 등기부에 기록상을 기입하고 등기를 모하기 전, 마치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고. 자, 등기를 공동 신청 후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취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어떻게 취해야 된다? 공동 신청할 때는 공동 취하죠. 4번. 동일한 신청서로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해. 일부 부동산만 취할 수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이게 틀렸죠. 일부 부동산만 얼마든지 취할 수가 있죠. 그리고 5번. 전자신청, 인터넷 신청을 취하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증을 받아서 우리가 취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런 다음에 이 하나 더 중요한 게 나오죠. 그죠? 자, 우리가 등기실이 다 끝나면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뭘 만들어 줘야 되죠?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우리한테 통지 준다 그러죠. 그죠? 근데 요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등기필 정보를 지난 주에 배웠죠. 그죠? 그거는 우리가 뭐 하는 거죠?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은 누구 거 가져갈까요? 그래요. 제공은 의무자 걸 갖다 줘요. 그 제공, 제출, 첨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등기 다 끝나면 그죠? 이 등기필 정보를 등기관이 우리한테 뭐 해준다고요? 작성해준다, 교부해준다, 통지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표현이 같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권리자한테 주는 거예요. 매수인한테. 제공한 것은 매도인 거 의무자가 갖다 주고 매수인은 없으니까. 그럼 매도인한테 새로운 땅 문서 주면 안 되죠. 그죠? 매수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 이거 하나 딱 붙여도 똑같죠. 뭐 승소 이렇게 안 붙여놔. 그죠? 승소한 의무자가 갈 때는 제공 하지 가지고 있으니까.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제공하지 아니요.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무슨 말겠어요? 똑같아요. 자, 승소한 권리자가 가지면 작성 해줘야 되지. 승소한 의무자가 하면 작성해 주지? 안 해요. 어렵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공, 작성. 왜 이게 여러분이 좀 헷갈리냐면, 저기 기억해내면, 지금 이렇게 제공으로 나올 수 있고, 작성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한 문제 그냥, 지금 조금 이따 이제 보겠지만, 그냥 다음은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이다. 그 안에 제공, 작성이 같이 나온다니까? 그럼 막 헷갈린다니까, 이게. 이해하겠나요? 두 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잠깐 가볼게요. 170페이지 한번 가봐요. 170페이지. 이건 등기필 정보의 뭐죠? 제공하는 거. 우리 공승이 이렇게 암기하죠? 자, 오른쪽 페이지 보세요. 공이라는 것은 무슨 신청할 때만 가져간다고요? 공동 신청할 때만. 그럼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안 해요. 또 승의 이렇게 써있죠. 그죠? 승소한 누가 갈 때만? 의무자 갈 때만 제공해. 그럼 권리자 갈 때는 제공하지? 안 해요. 그래서 제공 나오면 공승의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 신청할 때 가져가고 승소한 의무자 갈 때가 제공한다. 단독 신청할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승소한 권리자가 갈 때는 제공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작성은 다시 190페이지로 와서 193페이지로 와서 자, 작성 및 통지 써 있죠? 그럼 누구한테 줘야 된다고요? 권리자한테 줘요. 그죠? 근데 요건 먼저 요거 볼게요. 자, 우리가 이게 권리증이기 때문에 모든 등기를 마치면 작성하는 게 아니라 권리 등기가 행해졌을 때 권리자가 등기부에 기록될 때 권리증이니까 만들어줘요. 그래서 우리가 암기, 제일 밑에 암기상 있죠? 무슨 추가? 보, 서, 리, 추가. 그때는 작성해준다고 그랬죠? 그죠? 보가 뭐예요? 소유권, 보존했기나 각종 권리의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각종 권리의 이전, 소유권 이전, 전세권 이전. 자, 권리자가 뭐 되는? 추가. 예를 들어서 갑의 단독수를 갑으로 대진지, 그죠? 합의자가 추가될 때는 만들어준다고 돼 있죠? 그럼 마지막에 가등기라고 돼 있죠. 그죠?
이때는 만들어 줘요. 여러분 그 D페이지 가볼까요? 196페이지에 등기필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여러분 등기의 제목란에 보세요. 등기의 목적란 써 있죠. 소유권 무슨 등기 돼 있죠? 이전. 그럼 이게 소유자가 됐다는 등기 권리증이지. 근데 만약에 은행이 우리한테 대출해 줄 수 있죠. 근데 은행이 그 집의 저당권자가 되죠. 그럼 여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고 저당권 설정 이렇게 써 있다니까. 근데 은행이 그 집의 저당권자가 됐다는 권리증이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등기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가등기권자가 됐죠.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를 마치면 소유권 이전 가등기 이렇게 적어 나온다니까. 그럼 그 사람이 가등기 그 집의 권리자가 됐다는 권리증이라니까. 이해하겠나요? 그 등기필 정보가 하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새로운 권리가 마치면 그 집에 계속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안겠어요? 보, 서, 리, 추, 가. 이때는 만들어줘. 근데 새로 권리자가 안 생기는 것을 만들어주지 않아요. 첫 번째. 자, 여러분 변경 등기나 일반 변경 등기 있었죠, 그죠? 말소 등기는 새로 권리자가 생기지 않아요. 그럼 안 만들어줘요. 전세금 증액 감액 변경 등기를 가면 안 만드니까. 전세권 말소 등기를 가면 안 만든다니까. 새로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저 하나 보세요. 아까 승소한 누가 갈 때는 만들어줘? 권리자. 근데 누가 갈 때는 만들어주지 않아? 의무자가. 그리고 이 등기필 정보는 우리 개인들이 가서 신청으로 가야 만들어줘. 그래서 우리 신청하지 않는,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우리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었죠? 그건 등기필 정보 만들지 않고,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 등기 있었죠? 근데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참 주의할 것이에요.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올 때 이 등기필 정보를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아까 제공에서는 보존 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그럼 제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보존 등기 달라고 갈 수 있죠, 그죠? 그럼 등기관이 다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권리자들한테 보존 등기 명인한테 주의해야 돼요, 안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요. 그래 다른 데 팔 때 필요하니까. 근데 어떤 보존 등기는 만들지 않아?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만들지 않아. 자, 여러분 이거 가져보세요. 요 자료. 자, 보존 등기 부분. 일본이 소유권 보존 등기죠. 자, 일본의 소유권 보존 등기에 5번 가볼게요. 5번. 5번 있어요? 네, 5번. 저기 새로운 거 준 거 있었죠, 그죠? 자,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입니다. 맞아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제공하지 않는다 써 있죠? 근데 밑에 당구장 표시 있어요? 단독 신청에 한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한다. 어? 근데 무슨 등기 할 때는 직권. 예? 직권 보존 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지 않는다. 그건 작성돼 있지 않아요? 안 써 있어요? 그래서 거기 없네. 왜? 나는 있는데 여러분 왜 없지? 자, 우선 자, 그래서 보존 등기 할 때는 제공하지 작성을 해 준다. 근데 직권 보존 등기는 작성해 주지 않는다.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예, 보존 등기 할 때 그게 나오면 헷갈려요,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예. 자, 그리고 자, 또 만들어주는 거 안 만들어주는 거 몇 가지 먼저 보고 책 볼게요. 자, 관공서가 가압류 가처분 촉탁할 수 있죠. 그리고 관공서 지분 아니니까 만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촉탁할 때는 만들어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대표 수도가 뭐냐? 경매부동산이에요. 경매는 법원이 해주죠, 그죠? 그러면 그 경락 낙찰자한테도 등기필 정보가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해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줘요.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할 때는. 자, 그리고요. 안 만들어주는 경우 두 가지가 또 나오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권리자 할 때는 자기 거니까 안 만들고요. 그리고 인터넷으로 이렇게 3개월 내에 수신해 가지 않으면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책 한번 볼게요. 197조. 자, 197쪽이 아니라 그 193조. 제 위에 작성 및 통지 써 있죠, 그죠?
자, 가로 1번 볼게요. 단가로 1번. 등기관은 등기 누구의 신청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자가 신청으로 가야 돼요. 의무자가 신청이나 제3자가 신청한 등기를 안 만들어준다니까. 권리자가 신청해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 이렇게 써있죠. 새로 권리자가 생기지 않는 변경, 말소 등기 안 만든다니까.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치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서 권리자들한테 통지해준다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2번에 보면 그 등기필 정보 안에는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 50개가 있었잖아요. 보안카드처럼. 그리고 3번은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 명의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대법원 예규가 정하면 등기 명의별로 작성하는데, 자, 작성인 등기 뭐예요? 보, 서리, 추가.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또 가등기. 저 3번에 보시면 권리자가 추가되는 경정 변경 등기, 가로에 답의 단독 소유를 가불로 경정하든지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 명인 변경 등기를 만들어주고, 또 4번 관공서가 권리자를 위해서 아까 경매 부동산이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촉탁할 때 만들어주고, 자, 우리 승소한 권리자한테는 만들어주겠죠, 그죠? 근데 오른쪽에 안 만들어주는 등기 있죠? 말소 등기나 2번, 3번은 다 변경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4번은 권리자가 신청하지 않는 채권자 대의 신청, 직권 보존 등기, 승소한 의무자가 신청 등기, 또 관공소가 처분 제한으로서 하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맞춰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밑에 2번 볼게요. 작성 통지해주지 않는 경우가 또 두 가지가 있는데 넘기셔서 가보세요.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다든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든지, 3번, 4번은 숫자만 기억하면 되는데 등기필 정보를 인터넷 통해서 통지 발자가 수신이 가능한 나라로부터 몇 개월 내에, 그래요, 3개월 내에 수신해 가지 않으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자, 기출 문제가 뭐라고 그냥 나와요? 등기필 정보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30회 나오죠, 그죠? 그리고 그거 안에 제공 작성 통지가 같이 나온다니까. 그럼 1번 볼게요. 자, 승소한 의무자가, 그죠? 단독으로 가서 등기로 갈 때, 자,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지. 아까 의무자 갔을 때는 통지라고 나오죠. 맞죠? 그리고 3번 보세요. 4번. 자, 4번 있어요? 자,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갈 때는, 그죠? 등기필 정보를 제공이라고 나오잖아요. 제공해야? 해야 되지. 의무자 가지고 있으니까. 작성 통지 주지는 않지만. 4번은 제공해줘, 그죠? 1번은 작성 통지 주지 않고.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어떨까요? 자, 1번. 자, 승소한 권리자. 승소한 권리자는 작성 통지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응? 통지하지 않는다 이러면 안 되지. 맞아요? 근데 4번에 승소한 권리자, 그죠? 제공 않는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이해하겠어요? 그걸 잘 기억합니다. 지금 한 지문에 지금 같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보여야 되죠, 우리가. 우리 그 특강할 때도 같이 있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백선 나올 때도 같이 할 거예요. 같이 문제를 바로 위에 앞대. 그래야 여러분이 같이 나올 때, 아, 요거는 제공이고, 요거는 작성이구나. 그래서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게 작성이야, 제공이야, 통지야, 막 이렇게. 작성에서 우리한테 통지는 같은 얘기예요. 제공, 제출, 이렇게 같은 얘기고, 첨부한다, 같은 얘기고, 그렇게 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등기한 새로운 권리에 관한 마침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 작성이죠, 그죠? 누구한테 작성해 주죠? 권리자한테 작성 통지 주지. 답은 C였었어요. 자,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 분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등기필 정보가 잃어버리면 절대 재교부되지? 안 해요. 근데 재교부된다 해서 틀린 거죠, 이건. 답은. 근데 이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거 안 나오고, 요 위에 거, 지금 아까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에서 통지 제공해서 바꿔서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5번에 자,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가압류가 직권으로 보존시켜줬죠. 그죠? 그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지? 그렇죠.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신청으로 가야 만들어 주지. 이해하겠나요? 네, 그거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존등기 나오면 여러분 아까 세 가지 기억해라 했죠? 보존등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그럼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습니다. 공동일 때만 가져가죠. 그죠? 근데 만들어 줍니다. 근데 직권 보존등기는 만들어 주지? 그렇죠. 안 늘어준다. 만들어준다는 게 작성해 준다. 그죠? 등기소 우리한테 그걸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는 거 제공하는 거예요? 누구 거 제공하는 거예요? 제공은 의무자. 그게 승소 붙이다 하면 똑같다니까. 의무자 할 때는 제공, 권리자한테는 제공하지? 작성은 누구한테 작성해줘? 권리자. 그리고 의무자 할 때는 작성 통지 주지? 권리자한테는 작성 통지해? 그렇죠. 준다. 그렇게 나와요. 그걸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큰 6번에 이 등기 완료 통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까요. 자, 지금 등기필 정보를 안 만들어준 등기 있었죠. 보소리 추가 외에는 안 만들어줬죠.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는 만들어주지 않아요. 그때는 그 사람들도 등기가 마쳤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는 영순 성격으로 언제 등기가 마쳤다는 이 완료 통지서를 모든 신청인한테 다 보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중요하지 않는데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196페이지에 자, 등기필 정보라고 나와 있어요. 요건 본 비밀번호와 일련 번호가 있죠. 요거는 아까 보호소리 추가할 때는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가 없는 등기 완료 통지서라는 게 있죠. 거기 등기의 제목란을 보세요. 쭉 오다가 접수 바로 밑에 등기의 목적란에 근저당권 설정이에요. 근저당권 말소? 말소 등기예요. 아까 근저당권 설정 등기는 왼쪽에 등기필 정보 만들어주고 말소 등기 할 때는 만들어주지 않고, 다만 근저당권이 언제 말소 등기가 행해졌다는 그 완료 통지서로서 모든 저당권자나 소유자들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인데 자, 잠깐 읽어는 볼게요. 194페이지 보세요. 등기 완료의 통지서 있죠. 자, 가로 1번 등기 완료 통지 제도는 등기관이 등기를 마치면 신청인이나 등기 명인에게 교부해준 제도로서 등기필 정보는 한정된 경우에만 작성 교부될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등기 완료 사실을 알아야 사람들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해 주는 것으로서 다 통지해 주는데, 오른쪽에 가로 2번 볼게요. 자, 권리자와 의무자가 공동으로 갔을 때는 누구한테만 통지해 준다고요? 권리자. 다만 이제 의무자도 나도 언제 완료되는지 알고 싶다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의무자한테도 완료 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은 우리가 신청할 때만 되기 때문에 꼭 직권이라고 써 있죠. 그죠? 직권은 등기관이 스스로 한 거잖아요. 직권으로 부동산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마칠 때는 완료 통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보시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근데 아까 왼쪽에 등기필 정보는 제공인지 작성인지 그걸 같이 잘 기억을 해 두시고, 하나만 더 보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 대장소관청에 등기 완료의 통지라고 돼서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이렇게 써 있나요? 네, 자, 이 얘기는 이 얘기죠. 우리는 국가가 여러분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행정관청이 등기소와 대장에 이원화되어 있죠. 그죠? 이건 등기소 가지고 있고 대장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토지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뀌죠? 등기부가 먼저 바뀌죠. 그죠? 근데 이 소유자는 등기부만인 게 아니라 대장에도 있죠. 구청에서는 소유자가 바뀐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 다 마치면 대장과 등기부에 이 소유자 부분을 일치시켜 달라고 소유권 변동 사실을 통지해 주는 등기가 있고 그렇지 않는 등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독립적으로 문제가 물어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요즘은 그냥 하나의 지문으로 하나씩만 나와요. 하나씩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도 알려준다고 되어 있죠. 자, 보존 등기를 마칠 때 알려주는 이유는, 자, 우리 대장의 소유자로 최초로 등록된 자와 보존 등기된 사람이 일치해야 되죠. 요게 불일치가 되면 모두 생략 등기가 돼가지고 지금 등록세를 참탈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등기소에서는 보존 등기 마치면 또 알려주고요. 당연히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그대로 볼게요. 자, 우리 소유권 이전 가등기나 가압류 가처분 할 수 있죠.
그때는 주인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걸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무슨 시는? 가시. 가시는 알려준다, 안 해준다? 등기 맞추고 안 해주고요. 자, 세 번째는 소유권의 변경, 경정인데 공유 지분이 바뀌는 거예요. 자, 갑과 을이 2분의 1씩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자, 을이 3분의 2 가지고 있고, 자, 갑이 3분의 1 가지고 있으면 공유지 업명부에 있는 지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알려주고요. 이 사람한테 재산 저도 거둬야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경정인데요. 자, 우리 등기 명의 이 사람의 성명 주소가 바뀐 거예요. 그럼 대장에도 성명 주소 바꿔? 넣어야 되겠죠. 그죠? 마지막으로, 자, 소유권의 말소나 말소의 보등기인데, 자, 소유권의 말소됐다는 것은 갑에서 을로 된 것이 말소돼, 갑으로 가는 거죠. 말소해 보면 다시 을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무슨 권만 보내죠? 소유권 보내요. 전세권, 저당권은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요. 왜 안 보내죠? 그렇죠. 대장에는 소유자만 있어요. 이렇게 나면 안 돼요? 자, 토지대장에 우리 등록사항을 배우죠. 그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및 저당권자의 성명, 주소 적힌다. 이러면 X예요. 저당권자는 대장이 없다니까. 옛날에는 있었어요. 옛날에 폐쇄 대장을 떼보면 일제시대 만들었던 대장에는 등기부가 1960년도부터 생기거든요. 그 전에는 대장에 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적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등기부로 올라가서 지금 대장에는 무슨 권만? 소유권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마침 또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30회 때 이렇게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뭐라고 나냐면, 자, 소유권에 한 지문으로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를 등기소에 마치면 대장소관청에 소유권 변경 사실을 알려준다. 5조 5. 맞죠? 그렇게 지문이 하나씩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거. 근데 여기서 그냥 독립된 문제 나오면 보내는 거 안 되는 건데 우리가 무슨 시는 안 보낸다. 글씨,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보내지 않는다. 그거에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무서에 보내는 등기가 딱 두 가지 등기 나오죠. 그죠? 소유권 보존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가등기까지 포함됩니다. 왜냐하면 미리미리 과세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등기 시에도 우리 세무서에서는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무서 거는 중요하지 않고 요 구청에 보내는 거, 요거를 기억을 좀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마지막 2개 할게요.